동물의 숲을 시작으로 힐링 게임을 킬링 게임으로 바꾼 한국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노동숲입니다. 플레이어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퇴근 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에서 성취감을 위해 정말 최소한의 요소로 만들어둔 대출은 한국인들에겐 그저 사냥감으로 보였을까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는 주토피아 같은 환경을 한국인들은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쓰자는 마인드로 게임에 임했고 결국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며 고인물의 끝을 보여줬죠. 심시티 건설 게임의 대명사 심시티. 뭐 나름의 고인물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킬링이라고 해봤자 운석 떨어뜨리고 지진 일으키고 뭐 대충 이런 것 정도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인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인들의 마수가 뻗친 게임은 바로 심시티5. 심시티5는 최초로 멀티플레이가 지원되는 게임이었고 각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도시를 개성있게 꾸며서 서로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은 현실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한 영향력도 포함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의 민족답게 한국인들은 이 심시티판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만들어 상대 도시를 무너뜨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카지노를 만들어서 상대의 재정을 무너뜨리고 쓸데없는 재활용 정책을 지원해서 쓰레기가 쌓이게 하고 범죄율을 높여둔 도시의 노동자를 상대 도시의 공장으로 모조리 보내서 범죄율을 증폭시키는 등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상대 도시를 파괴시켰죠. 심지 심시티라고 하면 또 심즈를 빼놓을 수 없죠.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만들어둔 게임에서 소통을 뺐더니 지옥의 게임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에 심들을 가둬두고 오로지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만드는가 하면 전시용 엘사를 만들기 위해 심들을 유리창에 가둬두고 굶어 죽으면 새로운 심으로 교체하기도 했죠. 부잣집 노인을 꼬셔서 암살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조언을 구했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정겨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세기말 게임의 대명사 롤러코스터 타이쿤. 다양한 퍼즐 요소와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모드의 개발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해지면서 현재까지도 새로운 캠페인과 버그 플레이가 등장하고 있죠.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제한되었던 설정들을 조정할 수 있는 모드 플레이가 해방되자 한국인들이 만든 놀이기구들은 핫블레이드, 우주선 발사, 서커스 등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비껴나가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리멀드. 기본적으로 리멀드는 전쟁과 시장 시스템이 존재하고 각 분야에 따라 능력치가 존재하는 게 큰 맥락입니다. 특히 이 시장 시스템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리멀드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 자원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수시로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풍족한 자원은 바로 림, 캐릭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림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 사냥 후 포획해서 치료해준 후에 양다리를 절단해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양팔을 절단해서 의수로 교체하고 다시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면서 수술 실습용 교보제로 사용하고 펜은 두 개니까 하나는